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습지 빈칸 채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글씨를 크게 쓸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서 학습지 출력하셔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56쪽부터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은 옳은 것일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격을 하는 전쟁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공격을 받는다면 막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전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선택의 자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복은 나쁜 것일까?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항복을 한다는 건 굴욕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피해가 없고 평화가 찾아온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기 적어 보았습니다. 자, 다음 거란의 침입과 격퇴 부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란의 침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1차와 3차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겠습니다. 건국초부터 고려와 거란은 적대 관계인데요. 그 이유는 고려의 북진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거란이 발해라고 하는 같은 조상의 민족을 없앴기 때문이었죠. 1차 침입 같은 경우에는 거란이 송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뒤에 있는 고려를 먼저 쳐서 안정을 꾀한 다음에 송나라 중국 본토로 가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전개를 보시면요. 서희의 외교談판을 통해서 강동 6주를 획득하여 여진을 함께 공격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전략을 같이 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 지도를 보시면요. 거란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의 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란과 여진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겠습니다. 거란이 여진을 거의 자신의 속국, 식민지처럼 생각했다고 수업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고요. 거란이 송나라를 공격하기 때문에 적대적인 관계. 거란과 고려는 처음에는 친선 관계를 맺다가 나중에는 전쟁을 하기 때문에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여진과 고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친선 관계였다가 후에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서고요. 송과 고려 같은 경우에는 친선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거란과 여진과 고려의 관계는 친선에서 적대 관계로 돌아서게 되고 거란과 여진과 송은 적대 관계가 되겠고요. 고려와 송은 친선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손영과 서희의 외교談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희는 우리는 고구려의 후손이라고 하는 의미로 나라 이름도 고려로 하였고요. 소손영은 그대들은 왜 우리는 외면하고 송하고만 사귀는가 라고 하는 대화를 했죠. 그래서 거란이 고려를 쳐들어온 이유는 배후의 안정을 위해서였죠. 왜냐하면은 송을 공격하기 위해서였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소손영은 서희의 말을 듣고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가 라고 했는데요. 강동 6주를 내어주고 여진을 함께 공격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2차 침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송과 계속 고려가 친선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쳐들어오는데 강조의 정변의 구실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고려의 반란이 일어나는데 왜 쳐들어오냐? 지금 고려의 내부 사정이 혼란되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였죠. 하지만 양규 장군이 활약하면서
막아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란의 삼첩 침입 같은 경우에 강감찬의 귀주 대첩을 통해 막아내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고려는 개경주의에 나성을 쌓고 국경에 천리장성을 쌓으면서 방어를 철저히 준비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57쪽이 되겠습니다. 여진과의 관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는 고려를 부모의 나라를 섬길 정도로 친선 관계였다. 하지만 완안부에 그런 사람들이 통일하게 되면서 완안부에 아굴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고려와 충돌을 하게 되고 결국 여진에게 처참히 패배했지만 윤관이 숙종에게 별무반 편성을 제안하고 그 다음으로 동북구성을 설치하면서 여진과의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별무반은 신분차별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동북구성 설치 시 활약했던 척준경이라고 하는 사람, 소드마스터 기억나시죠? 소드마스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병과 보병과 그 다음에 스님들까지 투입할 정도로 총동원을 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제관계 같은 경우에 여진, 그 다음에 송나라가 남쪽으로 밀려나면서 남송, 그 다음에 고려 이렇게 되겠죠. 고려와 송나라는 계속 친선 관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여진과 남송은 적대적인 관계, 그 다음으로 여진과 고려는 친선에서 적대적인 관계였다가 다시 동북구성을 반환하면서 친선 관계로 돌아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려와서요. 결국에 여진족들이 더 강해져서 나라 이름을 금나라로 바꾸게 되고 이 금나라의 이름에는 고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였죠. 결국 송나라가 결국 고려에게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되면서 당시 지배층이었던 문벌 귀족들이 수용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결국에 금나라와 사대 관계를 맺게 되는데 얻은 것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이제 없어지고 당연히 peace,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은 이제 북진 정책이 끝나게 되고 우리나라에 약간 자존심을 잃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금나라와의 관계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대외교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교류 같은 경우에는 송, 거란, 여진, 일본과 활발히 교류하였고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왔다.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우리나라를 알려서 꼬리아라고 하는 이름 받아줬죠. 그 다음에 고려와 송나라의 관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선 관계를 유지하였고 송과 고려가 그 교류를 한 목적이 달랐죠. 송은 군사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란과 여진을 막아내기 위한 목적에서 고려와 교류를 했고 고려는 정치적, 문화적인 그런 발달된 그런 문화를 수용하기 위해서 교류를 했던 것이었죠. 이 두 가지 포인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제무역항은 개경 근처에 있는 벽란도가 있었다. 다음으로 58쪽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관계도를 통해서 이상한 점 같은 경우에는 문벌귀족이 결혼 방식이 좀 특이하다. 왜냐하면은 딸들이 계속 왕들에게 바쳐지고 있죠. 왕실과 혼인을 중복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딸들이 딸 2명이 인종의 부인이 될 정도였죠. 왜 이런 관계가 발생하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하면요. 문벌귀족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문신이 무신보다 우대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문벌귀족 사회의 동요 부분이 되겠죠. 자, 이자겸의 횡포 부분을 읽고 이 당시의 문제점들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의 문제점 같은 게 첫 번째 줄을 보시면요. 자기 족속을 요직에 배치한다라고 돼 있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배치하는
능력이 없어도 배치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정을 자신들의 무리로 채워나가는 거죠. 그리고 큰 집을 새로 짓고 뭐 열어서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치와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토지를 강탈해서 농장을 만들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인 안 좋은 문제도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문벌귀족들이 12세기, 즉 1100년도에 굉장히 세력을 떨쳤는데요. 정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음서, 그리고 과거를 통해서 주요 관직을 독점하고요. 경제적 기반은 기본적으로 받는 월급, 전시가와 공음전을 통해서 토지를 늘려나가고 고리대를 통해서 농민들의 피를 빨아먹었다. 특히 이자겸 세력 같은 인주이씨 가문들은 왕실과 거듭된 혼인관계를 통해서 높은 문벌귀족으로 성장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이자겸의 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이자겸의 권세가 높아지니까 인종이 먼저 제거를 시도하고 이자겸은 왕이 되려고 하는 야심을 통해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키죠. 하지만 부하였던 척준경이 노비 간의 대립을 통해 결국 싸우게 되면서 결국 이자겸이 쫓겨났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영향입니다. 왕의 권력은 약해지고 문벌귀족 사회가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자겸의 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후에 일어나죠. 배경 같은 경우는 인종이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세력들을 등용하면서 일어나게 되고 금을 배격하는 여론이 강해하면서 서경 출신, 즉 평양 출신의 승려였던 묘청을 등용하게 됩니다. 인종은 왜 서경 출신의 승려를 등용하였을까? 바로 문벌귀족에 대항하는 신진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즉 자신의 힘, 왕권을 키우기 위해서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장이 서로 다른데요. 개경파와 서경파의 주장, 시험 문제에 100% 나옵니다. 별표 100만 개를 쳐도 중요합니다. 서경파의 대표적 인물 묘청, 그리고 개경파에서는 김부식이 있었고요. 사상적 기반은 풍수지리설과 불교가 있고요. 문벌귀족은 유교, 그 다음으로 외교 정식은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서 금나라를 공격하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묘청 세력의 주장은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면 금이 스스로 항복하고 36개 나라가 모두 신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정치 세력은 지방에 있었고 금과의 4대 관계를 유지하자고 하는 파가 개경파고 그들의 정치 세력은 바로 문벌귀족이 되겠죠. 전개, 묘청 등이 풍수지리설을 근거로 해서 수도를 어디로요? 서경으로 옮기자고 주장을 했지만 행차를 자주 하지만 자연적인 재해 현상이 발생하면서 안 좋아진다. 그리고 김부식을 대표로 하는 개경파 세력들이 반대를 하고 결국에 묘청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었죠. 하지만 결국에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묘청의 서경천동 운동이 되지만 그 아래에 신채호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이 사건을 굉장히 강조했죠. 그 이유는 바로 신채호라고 하는 사람은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상태잖아요. 그래서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금과의 4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외교 방식에 불만을 품고 그리고 금을 공격하자는 자주의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었죠. 그래서 신채호의 의견도 좋지만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묘청이 서경천동 운동을 성공했으면 이러한 금나라를 공격하는 게 과연 성공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금이 너무 당시에 셌어요. 이렇게 59쪽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60쪽 무신정변으로 넘어왔습니다. 기억에서 제시한 사건, 두 가지 반란이 일어났었죠. 바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있죠. 이 반란 이후에도 세상은 더욱더 혼란스러워졌고 무신들은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아래 차별 3가지 있죠. 첫 번째, 과거 시험에서 무신을 등용하는 문과가 없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차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층 구민들이 받는 토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 토지 이름은 바로 군인들이 받기 때문에 군인전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문신들은 3품 이상의 관직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최고 책임자는 모두 다 문신이었다라고 하는 3가지 차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결국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반란 사건 이름은 바로 보현원이라고 했었죠. 의종이 굉장히 놀길 좋아하는 사람이 휴양을 떠났다라고 하는 사건이 바로 보현원이라고 하는 장소였었죠. 자, 그래서 아래로 내려와 보면 결국에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키고 정권을 잡게 되죠. 정권을 잡은 직후에 무신들의 회의기구는 바로 중방이 되겠고요. 이전에 대표적인 회의기구였던 도병마사, 그 다음으로 뭐가 있었죠? 식목도감, 그 다음으로 중서문화성 이런 거는 거의 무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무신 정권이 수립되는데 이방, 정중부, 경대승, 이음인, 최충원 순으로 가는데 이음인 바로 천민 출신이었다. 그 다음으로 최충원 이후에 무신 정권기는 안정기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최씨 정권의 수립 부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된 무신들 간의 싸움 이후에 최충원이 천민 출신이었던 이음인을 제거하면서 4대 60년, 정확히는 62년입니다. 정권을 잡게 되고요. 정치기구는 중요 사무를 담당하는 교정 도감을 설치하고요. 인사, 관리들을 배치하는 정방을 설치하고 문신들 공부하는 기구 서방, 그 다음에 군사기구로는 친위대인 도방, 그리고 삼별초를 조직해서 국가를 보호하려고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려고 합니다. 무신 정권이 집권 초기에 만들어진 중앙지방정치제도는 무시되었습니다. 무신들은 서방을 설치하여 문인들을 발탁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권력을 유지하고 나라를 운영하는 데는 문신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영향은 새로운 문신들 세력인 신, 진, 사대부, 사대부는 선비를 얘기합니다. 선비. 가 형성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자, 무신 정권에 대한 백성들의 생각은 어땠을까? 처음에는 잘해주겠지. 그들도 억눌려 있었으니까 잘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는 그들이 더하니까 비판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마지막 61쪽. 그래서 백성들이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지나친 수탈 때문, 그 다음에 세금, 그 다음으로 추가적으로는 차별 때문에 반란이 극심하게 일어나죠. 농민봉기 같은 경우에는 김삼이, 효심 이런 것이 있고요. 소민봉기 특수행정구역이었죠.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와 망소이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천민봉기가 일어났었는데요. 전주 관노비도 있었고요. 개경에서 최충원의 산업이었던 만적의 봉기가 있었죠. 지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경에서 일어난 바로 만적, 니은 같은 경우 경주 명학소에서 망이, 망소이가 있었고요. 디귿 같은 경우에 전주 관노비, 그 다음에 리을은 김삼이, 미음은 효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61쪽 끝났습니다.